한국 고객과 한국 여행사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든 이 한 장의 편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항공이 이미 티켓을 구매한 한국 고객에게 환불을 당장 해줄 수 없고 3개월 뒤에나 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나투어를 통해 들어온 베트남 항공 환불 건수만 무려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고,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등 국내 메이저 여행사들을 모두 더하면 한국 고객들의 피해가 엄청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극도로 신중해야 할 베트남 항공사들이 최근 또 한 번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일부 항공사들은 환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해주겠다며 기한 내에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글로벌 이코노믹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좌석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승객들이 최소한 한 좌석씩 떨어져 배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항공이 이 비용을 승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승객이 좌석을 고르면 자신의 전면, 후면, 측면에 있는 좌석들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 티켓은 50%의 가격에 파는 등 할인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승객의 비용 부담은 엄청나게 증폭됐습니다. 베트남 항공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대표적인 항공사 중 하나인 반부항공도 이와 동일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베트남 항공사들이 현금이 없어 위기를 겪자 비용을 승객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들이 들어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은 2020년 중단기 대출에 대한 지불 능력 보증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 12조 동의 긴급 자금 요청을 지원했고, 베트남의 반부항공은 더 심각합니다. 공항 서비스 요금도 내지 못해 공항에 2,050억 동을 빚진 상황인데요. 베트남에서 21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ACB는 반부항공이 평균적으로 42일씩 늦게 지불하고 있고, 돈을 받을 때까지 무려 24건의 독촉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2월에 이미 한국과의 하늘길을 차단했습니다.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마저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까지 말이죠.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한국을 막았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길래 전 세계가 방역 모범국이라 칭하며 앞다퉈 노하우를 전수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한국을 저렇게 빨리 막은 거야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 누적 확진자 수 통계를 보시면 베트남이 한국을 막았을 당시는 확진자 수가 16명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을 막고 난 뒤 베트남 내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세계 1위 방역 모범국인 한국까지 막았으면 확진자라도 줄어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트남에서 브랜드의 왕이라 불리는 패션업계의 대부 조나단 한응웬, 그의 딸이 영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베트남으로 데려오기 위해 팔콘 8X 전용기까지 띄웠습니다. 이동 비용으로만 4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여성은 또 이 와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비싼 전용기를 띄워주었는지 이렇게 자신의 SNS에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 문제의 자랑 사진이 올라오자 그녀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베트남 부잣집 딸은 이 시국에 밀라노, 런던,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을 여행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결국 그녀의 운전기사와 고모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부 5명이 격리되었고, 이외에도 200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베트남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그렇게 열심히 막더니 정작 베트남인 부잣집 딸 한 명조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베트남 확진자 수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3월 6일까지는 16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 3월 7일 17번째 확진자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슈퍼 전자파인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불행하게도 베트남 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이 문제의 17번째 슈퍼 전자파가 바로 일본계 철강회사 대표이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성 역시 유럽에서 돌아와 2차례나 검사를 받았고 2번 다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격리는 자신의 옷장 속에 고이 넣어둔 채 파티와 각종 행사들에도 여러 번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베트남 내 확산의 주범은 규칙을 너무나 잘 준수했던 한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베트남과 일본의 부잣집 딸들이었던 것으로 베트남 정부가 완전히 잘못 짚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은 일본에만 너무 친절합니다. 웅유엔 수옥북 베트남 총
총리는 최근 아베 총리의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이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공유하고 협력하자. 일본 정부의 방역 통제를 높이 평가한다. 협력을 강화하자. 웅유엔 수석부 베트남 총리가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일본의 방역 통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근 아베 내각이 한 일이라고는 성능조차 의심되고 있는 첫 마스크를 한 가정당 4장도 아니고 2장씩 나눠준다고 해. 이렇게 일본에서 합성 사진이 나올 정도로 일본인들의 공분을 샀던 일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일본의 방역 통제를 높이 평가한다며 슈퍼 전자파 일본인이 베트남을 휘젓고 다녀갔음에도 여전히 일본의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완전히 쪼그라든 일본의 유니클로가 베트남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한국에서의 손해를 베트남이 메꿔주는 식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지난 12월 호치민파크 승플라자에 첫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서 곧 2,000평방미터에 육박하는 크기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매장 오픈 당시 2,000명이 넘는 베트남 손님들이 몰릴 만큼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사무 이케조 베트남 유니클로 사장은 올해 베트남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경제는 한국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어디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지 보시면 중국이 35%, 한국이 23%로 두 국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죠. 베트남은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삼성,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내에 설립한 공장들을 통해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죠. 그럼에도 이번에 베트남이 진단키트가 필요할 때만 한국을 찾고 미국, 영국, 멕시코 등은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게 조치하였음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3월도 아닌 2월에 한국을 막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베트남 최고의 관광지 다낭의 50% 이상의 비중을 담당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이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와 반대로 행동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니까 말이죠. 중국의 모든 생산 시설들을 만들어 생산하던 삼성,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탈중국을 선택한 것도 치솟는 중국인 인건비 부담과 중국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방향 때문이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노동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 달 최저임금은 2010년 7만원에서 현재 23만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베트남보다 생산 능력이 뛰어난 중국인들의 한 달 최저임금이 38만원인데 어느새 중국과 베트남의 임금 수준이 비슷해져 가고 있죠. 중국인의 인건비가 비싸져서 베트남으로 옮겼는데 베트남 인건비가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포스트 차이나에 이어서 포스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내은행 최초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미얀마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는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서 미얀마의 현지 법인 인가를 받은 것은 세계 최초의 케이스라는 것이죠. 기존의 다른 해외은행들은 지점 인가만 받을 수 있었고 이번에도 미얀마가 한국에는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반면 미국과 유럽계 은행들은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1인당 최저임금은 베트남보다 낮은 데다가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5개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어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300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한 상황인데요. 이상화 주 미얀마 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를 양옆에 끼고 있다. 미얀마군 장성들의 필수 시청 드라마가 한국의 이순신이고 한국 드라마 고주몽을 통해 한국인보다 고구려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 최근 베트남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베트남 기업 18,600개가 이미 문을 닫을 만큼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한국의 삼성전자 덕분에 올해 1분기 베트남 무역 수지가 3조 4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달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선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들로 빠지게 된다면 베트남의 미래는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뒤를 그대로 이어가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한 국가에서 음료 시장 부동의 1위였던 코카콜라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한국 음료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상당히 친근한 국가입니다. 2017년부터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4위를 기록하고 있죠. 또한 베트남은 한국 가수 및 드라마 제작사들이 눈여겨보는 한류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여러 기업들이 인구수 1억이 넘는 시장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님 덕분입니다. 2002년 당시 히딩크처럼 베트남 축구사를 새롭게 쓰면서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음료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음료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코카콜라까지 제쳐버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은 한국 기업인 웅진이 1999년에 세계 최초로 출시한 쌀음료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으로 가득했던 음료 시장에 쌀음료가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한국 대표 음료였습니다. 웅진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를 결정하고 2014년 모닝라이스라는 이름을 걸고 베트남으로 진출합니다. 베트남 1위 편의점 체인인 서클K와 대형마트인 빈마트, 빅시마트 등에 입점했습니다. 이 음료의 인기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웰빙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베트남에서도 탄산음료보다는 한 번을 먹더라도 건강한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할 때 그 자리를 아침 햇살이 들어선 것인데요. 주식을 쌀로 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보다 건강한 음료는 없었죠. 현지에서 판매되는 아침 햇살은 1.5리터를 기준으로 4,000원 정도의 가격인데 같은 용량의 코카콜라가 700원이니 6배가량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움과 건강음료라는 이미지 덕분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2014년부터 연평균 104% 성장이라는 경이로운 판매량으로 음료시장 1위를 접수해버렸죠. 하지만 이제 아침 햇살은 한국 기업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2013년 경영위기에 봉착한 웅진은 식품 분야의 지분을 팔았는데 최종적으로 2018년 대만 기업인 퉁이그룹에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개발됐다는 영광만 남긴 채 대만 기업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한국 식품은 이미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초코파이는 한국보다 베트남에서 더 많이 팔릴 정도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롯데리아는 맥도날드, KFC를 제치고 패스트푸드 분야 1위 브랜드로 자리를 굳혔죠. 바카스는 박항서 감독님과 이름이 비슷한 장점 덕분에 4개월 만에 280만 개가 팔릴 정도로 대박을 터뜨렸고 요즘 가장 핫하다는 불닭볶음면은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새로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의 종착역이라고 불리는 음식은 가장 나중에야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는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에서의 한국 식품의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서서히 한국이라는 문화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며 더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